안녕 중학교 친구 여러분들. 오늘은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를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경우의 수는 고등학교 1학년 하 뒷부분에 있는 그쪽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공부해두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요 절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이것만 진짜 딱 요것만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게 경우의 수의 모든 것이야. 요게 경우의 수의 거의 99%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만 머릿속에 잘 박아두시면 그 어떤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 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그 뇌를요 한번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좀 틀을 좀 잡아준 거야. 굉장히 간단하지. 첫 번째, 일단은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는 말장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어떻게 설계해야지 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에 대한 설계를 들어가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는요 3개밖에 없어. 설계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야, 노가다. 자, 이게 이제 별표 5천만 개거든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노가다를 이용해서 싹 다 구할 수 있어. 노가다는 여러분들 그냥 일일이 하나씩 빼먹지 않고 하나하나 세는 거죠. 근데 이제 빼먹지 않고 빼먹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세려면 뭔가 설계를 여러분들 해놓고 나서 빠짐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기준을 잡아둔 상태에서 차근차근 하셔야 돼. 그 기준을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잡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이렇게 뭔가 규칙화 시켜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이제 다 되면은 그걸 가지고 토대로 여러분이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겠고, 그죠?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되면은 아마 좀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 중에서 특히 쉬운 것부터 해결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을 잡고 그 다음 문제 좀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도 이따가 문제 풀면서 천천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세는 이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경우의 수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요게 좀 그나마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다뤄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졌대요. 그런 상황이 있네.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나 보죠. 그랬을 때 눈의 수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물어봤죠. 자, 그럼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주사위가 일반적으로 생겼을 때, 그치? 당연히 일반적이겠죠? 눈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있을 수 있겠니? 그치? 1부터 6까지 존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일반적인 주사위면은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딱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때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니? 그치? 자,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차근차근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렇지 2와 4와 6 요렇게 세 가지 존재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러질까요? 두 번째 이거 미안해요. 두 번째 이제 뭘 생각해 봐야겠니? 그렇지 3의 배수도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3의 배수는 뭐뭐 가능하겠니? 그렇지 3과 6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럼 경우의 수는 만족하는 걸 세주면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강조 많이 했죠.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세줘야 됩니다. 자, 그럼 중복되는 거 있나 체크해볼까? 있죠. 뭐가 중복되니? 그렇지 요 놈이 중복이 되네요. 자, 그러면 중복되는 걸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2, 4, 6 3개 더하기 3, 6 2개 그리고 6이 중복된 게 있었으니까 중복된 것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거창하지도 않아요. 얘를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항상 경우의 수를 이렇게 더하신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일일이 카운트 하시면 얼마든지 4가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하늘 법칙 한번 봤으면 다른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자,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죠? 동시에라는 말이 나왔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 동전은요, 일반적으로는 앞, 아니면은, 그렇지, 뒤밖에 나올 수 없겠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영어로는 앞을요, 헤드를 따서 H라고 하고, 뒤를 꼬리, 테일이라 해서 이걸 이렇게 T로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건 교과서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주사위는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지 이렇게 정육면체가 될 수밖에 없겠고,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요, 당연히 일반적인 주사위면은 1부터 6까지 균등한 확률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이렇게 빵 던졌어.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를 한번 노가다로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케이스 천천히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자, 동전이 어떻게 되는 거? 앞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두 번째, 그렇지, 동전이 어떻게 여러분들 동전이 뒷면이 나올 경우가 있겠죠. 그럼 천천히 한번 내가 써볼게. 동전이 앞면 나오고 여기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동전이 2가 나오고, 그죠? 아, 미안해.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쭉쭉쭉 어디까지? 그렇지. 앞면이 나오고 6이 나오는 경우까지 이렇게 있겠죠. 같은 원리로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따져보시면, 뒷면이 나오고 1이 나오는 경우랑 뒷면이 나오고 2가 나오는 경우랑 쭉쭉쭉쭉쭉, 그렇지, 뒷면과 6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겠죠. 자, 중요한 거 또 뭐라고요? 그렇지,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세주셔야 되겠죠. 봐봐봐. 일단은 얘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헤드고 테일이니까 애초에 왼쪽 오른쪽은 근본이 달라. 그리고 또한 여기 또 보시면은 주사위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겹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 6가지와 여기 6가지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6 더하기 6 해서 1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지.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통해서 케이스를 자꾸 하나하나씩 푸시면 어떤 문제든 풀어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요것 같은 경우는 고별 법칙이라고 해서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긴 있다라는 거지.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렇지, 앞 아니면 뒤니까 2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죠? 주사위는 같은 원리로 6가지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2개는 곱하기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답이 뭐다? 12가지다라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고백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 배웠지. 곱하기는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곱하기는 사실상 뭐냐면 더하기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자, 3 곱하기 2는 6이 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3을 2번 더해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만약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지. 그치? 왜냐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얘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지, 2가 3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 이 12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아, 쌤, 여기서는 동전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동전을 나눌 때마다 6가지가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6 더하기 6으로 봤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2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왜? 6이 2개 있으니까. 6이 2개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만약 거꾸로 기정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주사위를 가지고 기준을 세웠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2가지가 이렇게 6번이 더해지게 되면서 어쨌든 똑같은 결과인 12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설계를 할 때는 케이스가 적게 나오는 걸 기준으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전을 기준으로 잡든 혹은 주사위를 기준으로 잡든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좀 어려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케이스가 적은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게 실수가 적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설계하는 연습을 꼭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라스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요 알고리즘의 힘을 한번 느껴봅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질 때, 주사위 똑같은 거를 두 번 던진대요. 그럼 두 번 던지는 거니까, 야, 같은 주사위를 동시에 두 번 못 던지지. 그러니까 얘는 연달아 던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던지는 것도 있겠고, 당연히 두 번째 던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랬을 때,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눈이 1이 나왔고 두 번째 눈이 3이 나왔어. 그럼 두 개 더하면 굳이 4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거꾸로 첫 번째 게 3이 나오고 두 번째 게 1이 나와도 그치 4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를까 틀릴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얘는요? 다를까 틀릴까 똑같은 거죠. 다를까 같을까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얘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왜냐면 얘는 첫 번째 눈이고 얘는 두 번째 눈이니까 얘랑 얘랑은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 당연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뉘앙스적인 것도 여러분들 조금 국어를 좀 잘 하셔야지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국어도 되게 중요해. 단순하게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여기는 정복되는 게 아니고 조금 여러분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그 문해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문제 파악할 때 좀 꼼꼼히 여러분들이 읽는 습관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꼬이기 시작하네요. 꼼꼼인가요? 인가요?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4의 배수가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주사위는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뭐뭐 있겠니? 그렇지, 4가 될 수도 있겠고 8이 될 수도 있겠고 12가 될 수도 있고 16도 될 수 있고 쭉쭉 될 수 있겠죠. 근데 주사위가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수가 그치 6가지니까 똑같은 거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맥시멈 수는 뭐 어디까지겠어? 그렇지 12까지만 가능하겠죠. 그 뒤로는 여러분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봐봐 4가 나오거나 그죠? 8이 나오거나 12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첫 번째 뭐다? 그렇지 4의 배수 아니죠? 4가 나오거나 4가 나온다.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겠니? 그렇지 8이 어디 풀어줄까요? 풀어줄까? 잠깐만요. 이렇게 풀어줄까요? 8이 나오거나 미안해요. 8이 나온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겠니? 그렇지 12가 나온다.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좋겠죠. 자, 내가 여기서 말했죠. 설계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라고? 그렇지 쉬운 것부터 해결하라고. 쉬운 것부터. 자, 제일 쉬운 게 뭘까? 그렇지 12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니? 그렇지 첫 번째 것도 6이 나오고 두 번째 것도 6이 나오는 이러한 유일한 케이스 한 개만 나옵니다. 괜찮니? 자, 얘는 선생님 순서 바뀌는 거는 고려하지 않나요?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워 보이는 거. 그치 8보다는 4가 더 쉬워 보이지. 자, 4를 먼저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럼 뭐 가능하겠어? 그렇지 첫 번째가 1 나오고 두 번째가 3 나오거나 그 다음 거는 이걸 뒤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자, 여러분들 항상 기준을 잡으라고 했죠. 노가다를 할 때는 기준을 꼭 잡아야 돼. 얘가 제일 작죠 지금. 얘를 하나씩 키우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하나 줄면서 이런 감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세우셔야 돼요 제발. 그래야지 빼먹지 않고 세웁니다. 요것도 하나 키우세요. 그 외엔 존재해야 하네?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준을 나름대로 여러분 잡으시면 되는 거야. 얘를 하나씩 키운다는 생각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뭐 개인 취향이죠. 얘를 하나씩 줄인다는 생각으로 가시던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을 꼭 잡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8도 한번 해볼까요? 요런 기준 잡아보자.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게 뭐가 있겠니? 그렇지 2와 6 요런 거 있겠죠? 그러면은 기준을 잡았으니까 여기 하나 키우고 여기 하나 줄여봅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3 5 4 이렇게 풀어줄까요? 다른 색으로 할까요? 여기 그냥 잡고 4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니?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키우고 여기 하나 지우고 마지막 6 2 이런 감성까지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가능하겠어?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얘는 바꿔도 똑같으니까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5가지 여기서는 1가지
여기서는 몇 가지? 그렇지.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건데 보셔야죠. 중복이 되지 않는지. 절대 일단은 4, 8, 12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여긴 중복이 될 수가 없고 얘네들 또한 같지 않게 우리가 잘 세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더해주시면 되겠다. 답은 6 더하기 3이 되면서 그렇지. 9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경우에서는 중요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가다를 할 때 케이스도 까먹지 않고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을 잡고 뭘 하나를 올리면 뭘 하나 내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세기 때문에 절대 누락되지 않게 셀 수밖에 없어. 이해됐니?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쉬운 것부터 해결을 해주세요. 쉬운 것부터 해결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요런 거랑 요런 걸 먼저 느낌을 잡고 그 다음 좀 어려운 걸 보게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렵게 되겠죠? 물론 연습을 많이 해서 선생님처럼 익숙해지면 뭘 먼저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초심자니까 쉬운 것부터 풀면서 느낌 잡아주는 이런 습관 꼭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돌려말하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합의 법칙이랑 공배 법칙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꺼번에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몰라도 그냥 노가다로 얼마든지 다 풀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수고 많았어요. 바이바이.